안녕하십니까. IPP 사업단 박주범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학습 병행 관련된 간단한 동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대졸 실업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마련된 4년제 대학과정 일학습 병행제. 이 제도는 기업과 대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NCSA 기반의 학기 중에 이수하고 해당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올해 취업에 성공한 진경 씨.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동영상 보셨고요. 지금 보신 내용은 이제 숙명여대생이 일학습 병행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된 그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일학습 병행 관련해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제 전체적인 취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실습 제도,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학습 병행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일학습 병행 참여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그 통계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취업 상황,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2020년 12월 기준 교육부 졸업자 취업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대학 취업률 자체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한 그런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아마 코로나 영향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 대학이나 대학원에 비해서 일반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전년 대비 2.3%포인트 하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취업률 현황이 좀 낮은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 취업률, 취업을 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지에 관한 유지 취업률 현황도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고 있고요. 기업 유형별 취업 현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보면은 의학이라든지 공학 계열이 좀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그 인문 사회 계열이 좀 낮은 편인데, 역시 전체적으로 다 2020년 들어서 취업률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에서 가장 이제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그 사람인 조사에 의하면은 필요 없는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그 자격증, 예를 들면 한자, 한국사, 이런 자격증, 이런 것들. 그다음에 OA 자격증,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서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 엑셀이라든지 워드를.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필요한 스펙은 자기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종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업체나 기관에서 인턴 경험. 왜냐하면 인턴 경험이 있으면 바로 이제 실무 분야에 적용해가지고 일을 이제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점도 이제 중요하고, 영어도 이제 중요성이 이제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학생을 상담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3학년이나 4학년 때 바로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이제 겁이 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휴학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휴학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 때문에 1년 정도 취업이 늦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그 1년 늦은 것이 결과적으로 직장 생활 10년간 임금이 낮아지는 4 내지 8% 낮아지는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보고가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휴학은 하지 마시고 휴학을 하려면 차라리 기업체로 나가서 인턴 경험을 쌓는 이런 것이 이제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뭐 지방대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나와도 그 취업 절벽 상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뭐 30번 내지 뭐 40번은 지원해야지 채용이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신문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외국하고 이제 비교한 거에 의하면은 조금 한 뭐 2, 3년 정도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의 청년 취업률이 계속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OECD 35개국 회원국 청년 고용률 순위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보면은 그 대학 진학률 자체도 이제 낮지만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는 기간에도 방학을 이용해서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자발적으로 이제 실습에 이제 참여한다는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신문 사설을 보더라도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후학습 이런 순서로 하자. 그래서 먼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또는 인턴 경험을 갖게 되면은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그 직무의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단순히 뭐 학점만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그 직무 경험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을 통해서 뭐 인성을 갖춘다든지 그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로다가 이제 크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대학교 때 1학년이나 2학년 때 미리 진로 설계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이제 많이 후회하고 후배들한테도 일찍 진로 설계를 당부하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실습하면은 이제 교과부에서 했던 그 단기 현장 실습이 있었고, 그 IPP와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학습 병행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작년 여름에 교과부에서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일부 금액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학교에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하는 그런 현장 실습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로다가 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그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 현장 실습이나 일학습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매월 임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있죠. 이런 그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일학습 개요는 그 대학생들이 3학년이나 4학년 이때 이제 하는 건데 3학년 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4학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하고 기업을 오가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런 이제 명칭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OJT에 앞서가지고 이제 이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나서 4학년 2학기 8월부터는 직장이나 기관 일터로 가가지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원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그 IPP형 그 일학습 병행 사업 운영 대학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장기 현장 실습과 일학습 병행, 그리고 작년에 다시 이제 일학습 병행 사업으로다가 재선정이 돼서 또 이제 2025년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기 대학인데 그 저희보다 앞서서 한 1기, 2기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 참여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준비를 해서 2018년부터 했는데 그 8개 내지 7개 이제 학과에서 주로 이제 뭐 경영 쪽이라든지 그 호텔 외식 조리라든지 식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참여를 했고요. 기업 수도 한 10여 개 전후의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학습 근로자 수를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아주 많은 숫자가 할 수는 없고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 기업들을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휴먼시, 동심 폴리캠부터 이제 해성약품까지 쭉 있고요.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갖고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켰는지 보면은 영업이라든지 품질 경영, 이거 이제 뭐 주로 이제 경영 쪽이 되겠죠. 총무, 인사, 마케팅, 생산 관리, 신체 손해 사정, 그다음에 양식 조리, IT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일학습 병행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식 그 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한 일종의 이제 도제식 그런 교육 훈련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프로페셔널 프랙티스 이거의 이제 약자로다가 IPP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은 IPP형 일학습 병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 종류는 이제 기업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P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기관이나 이제 기업에서 일학습을 하는 이제 도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가 참여하는 유니테크.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은 일반 대학에서 IPP형으로 이제 참여하는. 현재는 이제 그 35개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매년 30명 내지 40명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연간 보면은 꽤 많은 인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학습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에 이제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보면은 4학년 1학기 때 학교 이제 이론 교육을 이제 기업에 나가기 앞서 가지고 이제 듣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OPJT라고 하는데 국가 직무 표준 NCS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교과목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관련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 뭐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한 과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OA 관련된 과목을 또 이제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직무별로다가 여러 개 이제 그 NCS 기반 교과목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3학점짜리로 지금 한 4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직업 기초 능력 관련된 2과목, 그 다음에 자기 전공하고 또는 이제 참여 직무와 관련된 NCS 기반 교과목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듣게 되고요. 기업에서 실시하는 온더잡 트레이닝 OJT를 통해서는 총 15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부여받은 이제 할 수 있는 과정이 일학습 연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학습에 나가기 위해서는 4학년 1학기 때 수업을 듣고 7월이나 8월부터 이제 기업체에 나가는데 좀 시간 갭이 좀 있죠. 그래서 미리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떤 직무를 할지 참여를 사전에 해가지고 실무를 좀 체험해 보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다가 연계 과정을 이제 2개월짜리를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앞서 가지고 현재 이제 겨울 방학 1월, 2월 2개월 동안 이제 사전에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점을 주는데 6학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현장 실습과 비교해서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회사의 근로자 성격이 강합니다. 학생이지만 이제 근로자다. 그래서 이제 학습 근로자라는 이제 명칭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도 이제 회사에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훈련 과정은 이제 국가직무 표준에 기초해서 하고 최저임금도 물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훈련을 받는 시간은 이제 800시간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4학년 1학기 때 한 25% 정도 그 사전에 이제 이론 교육을 받고 나머지 75% 정도를 4학년 2학기 때 7개월 동안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 일학습 병행은 이제 3학년 2학기 때 지원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데 그 졸업 후에 채용을 약속하고서 기업에서 이제 일학습 실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채용이 미리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상 기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물론 이제 공단 심사를 해가지고 뭐 기술력이 좋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상시 근로자가 20인이 안 돼도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참여한 거는 2018년부터 일학습 병행 참여를 했고요. 매년 4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업 확정형 실습인 일학습 병행은 3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면접을 봐가지고 이제 취업이 미리 이제 확정이 되고 4학년 2학기 때 이제 실습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 작년보다 이제 올라가지고 지금 191만 원 정도 되는데 7개월 동안 참여를 하면은 약 1,340만 원 정도 이제 다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4대 보험 가입하고 훈련이 끝나면은 기업은 그 훈련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을 정규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은 7개월 동안 해보고 나랑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으로다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학습 병행 참여하면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30여 명 참여했고 참여학과 보면은 이제 금융보험, 경영, 그다음에 IT, 호텔 외식조리, 식품공학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참여 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표로 한번 보면은 이제 4학년 1학기 때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이론 교육을 받고 8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이제 기업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일학습 병행에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고 직무를 상의를 하고 훈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시킬지 미리 이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짜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면접하고 이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4학년 1학기 때 이제 학교에서 이론 교육 받고 2학기 때 기업에서 현장 훈련 받는 이런 절차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주로 저희가 3학년 2학기생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쭉 일학습 기업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고 학습 근로자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아무 직무나 이렇게 실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준비된 NCS 기반 훈련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직무 수행을 하고 기업에 이제 배치를 받으면 현장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분이 매일 5시간 이상씩 이렇게 이제 지도를 이제 해주고 면담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받은 내용을 학교에서 뭐 중간시험, 기말시험 보듯이 기업 자체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취도를 또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습을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하는데 기업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3회 이상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직무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주관 부서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또 참여를 모니터링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실습학점 15학점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끝나고
왜 국가 자격증 취득하는 외부 평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기업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학습 참여 혜택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이 제도를 이제 선택한 경우에는 학습 근로자 신분이 끝나고 2월 달에 끝나고 3월 달에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면 그때 이제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은 기업과 정부에서 이제 900만 원을 보조를 해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 원금 기준으로 1,200만 원, 그다음 이자는 또 별도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국은 연봉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현금으로다가 1,200만 원 직장 다니면서 모으기는 쉽지 않은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정부하고 이제 기업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본인은 300만 원을 냈는데 원금 기준으로 이제 1,200만 원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도 이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 노후 생활에 안정이 되는 이제 연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호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일학습 참여 학생들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 형태로 이제 기업 그 OJT 훈련을 무사히 마친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학년 1학기 학교 다니면서 이제 등록금을 냈는데 그 등록금 범위 그 내에서 그래서 훈련 지원금을 또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졸업하고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급하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지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학생하고 이제 기업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학습에 참여함으로써 그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일찍 그 3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미리 이제 진로를 일찍 탐색을 하고 어떤 직무가 자기한테 맞을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고, 남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4학년 2학기 8월부터 직장에 다님으로써 일찍 이제 경력을 쌓을 수가 있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그 조기에 취업이 이제 확정이 됨으로써 보다 이제 안정적인 이제 경력 개발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그 직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 훈련이 끝나면은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 기업에 계속 근로자로 남을 수도 있고 전혀 이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기업으로 이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평가가 이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이제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학습에 참여하는 기업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사전에 1, 2월 달에 연계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미리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4학년 1학기 때 기업에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이론 교육을 시켜줘 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현장 교사, 인사 담당자한테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되고, 기업체도 기업체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OJT 수당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경우에 매월 정부에서 또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학습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올해 참여하는 취업 연계형 인턴 일학습 기업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파란손해, 승화, 네오텍, 팔방, 더 레스토랑 이런 기업에 이제 지금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직무별로 한번 보시고 본인이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이제 직무의 기업에 지원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으니까 3학년이 이제 되는 그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미리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업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약간 이제 두려움이 있죠. 처음 이제 그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사회로 나가는 거니까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는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런 뭐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기업에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태도, 인성, 품성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 지식은 그 기업에서 더 배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 사설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어떤 학생을 선발할 건지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은 인성, 품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그 평소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실습 준비는 직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엑셀입니다. 엑셀.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그 엑셀을 연습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뭐 자료 처리라든지 가공만 할 수 있으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한글이라든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숙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예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고 타 부서 사람들한테도 항상 적극적으로 이제 만나면 이제 목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로 온 전화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를 어떻게 땡겨받고 그 메모로 남겨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메일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 거래처라든지 고객과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이 기업마다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성 태도, 적극적인 자세, 좋은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 조직은 팀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의사소통. 어떤 걸 지시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 중간중간 이제 보고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보고하고 부족한 거는 또 피드백 받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일학습 병행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